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을 혁신위원회에 맡겨서 집권 가능한 대한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계파 정치에 의해서 망가진 당 조직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혁신안 가운데 계파 활동 공간을 축소시키는 그걸 겨냥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회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이 좋은 예입니다. 그동안 최고위원 자리는 주로 계파를 동원하거나 특정 계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은 계파 보스인 당대표를 대신해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측근이 맡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기구를 폐지하면은 계파 활동의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공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설한 기구인데, 흔히 공천할 때 자기 계파를 공천하기 위해서 계파 간 혈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계파 영향력을 상당 부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안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폐지, 평가위원회 설치, 이거는 계파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신 당대표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당대표는 최고위에 진출한 계파 보스나 계파 대리인 견제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당대표 지도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초 혁신위안에 따르면 평가위원장도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내 사정을 고려할 때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려면 당내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계파들이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감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누축의 견제가 심한데 문 대표의 권한 강화에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혁신위원회의 의도는 정말 당대표 권한 강화였을까요? 혁신위원회는 이미 당대표의 힘을 제약하는 사무총장제 폐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사무총장의 힘이 집중돼서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총장제 폐지는 곧 당대표 권한 약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혁신위원회는 당대표 권한 강화와 권한 약화라는 모순된 처방을 동시에 내린 겁니다. 이건 계파 다툼의 소지를 줄인다는 것, 이것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일 텐데, 대신 당대표의 위상은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파 영향을 배제하려면 당대표의 권한을 당연히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권한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파 경쟁 구도에서 특정 계파의 보스인 문재인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계파가 동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혁신위원회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파 구도를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계파 구도를 약화시키고 리더십을 강화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특정 계파 보스이기 때문에 리더십 강화는 특정 계파 키우기가 되므로 모순됩니다. 따라서 계파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 리더십 강화도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혁신의 차원의 문제를 넘는 겁니다. 당 자체가 당대표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을 오늘날과 같이 마비 상태에 빠뜨린 가장 큰 요인은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계파 연합체의 당 권력 구조에서 당 대표는 곧 특정 계파 보스가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대표성을 잃게 됩니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다른 계파에 집중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계파 구조라 한마디로 계파 보스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서로 물고 물리는 호각지세, 자승자박체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혁신하고 정책 개발하고 대여 견제 역할을 잘하고 총선 대선 승리 전략 세우고 그런 거 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도력 부재를 수반하는 이 계파 구조를 청산하지 않는 한 당은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는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계파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계파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 무엇보다 친노는 없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자, 친노 측은 친노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존재를 뭐라고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지을 경계선이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통일된 입장, 단일한 정책적 지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노라는 건 부당한 낙인이 될 수도 있고 과거 기억이 잔영이 남긴 이미지, 착각, 환상작용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이 이름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반응이 나오고 바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정당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선거 승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현실에 이렇게 큰 힘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그저 바람이나 구름 때문에 생긴 것이겠습니까? 뚜렷한 정체성은 없지만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친노의 특징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이 앞선다. 행동보다 먼저 말이 달려가고 행동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 말이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는 앞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가 진모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노는 이념적 정치적 지향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정서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 세력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노는 주로 부정적 현상을 거론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노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적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 누군가를 공격할 때 친노란 딱지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들은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친노입니다. 문재인 당대표도 친노라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표는 계파 문제에 쩔쩔매고 자신감이 이렇게 없고 당직 인선을 할 때 그토록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친노 정서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심성이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글적 태도로 일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선언한 것이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입니다. 그 자신의 심성은 친노가 아닐 수 있지만 친노의 보스이기 때문에 친노의 목소리로 전쟁부터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전쟁 선언 이후 문재인 대표가 전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의지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보 중시, 유능한 경제 정당을 내세우면서 보수층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친노에게는 전쟁에서 안보 중시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친노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래, 내가 친노 대표다.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당당히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당하게 내세우고 그 친노의 능력을 평가받으면 되는 겁니다. 친노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노가 야당을 잘 이끌어서 잘 운영하고 집권 비전을 보여서 좋은 평가 받으면 친노가 야당을 이끄는 걸 누가 시비할 수 있겠습니까? 친노의 야당 집의 정당성을 오히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노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친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노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노라는 것도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아닙니다. 친노라고 공격하는 주체로서의 비노일 뿐입니다. 이건 친노를 의식하거나
거론하지 않게 되면 역시 비노 또한 그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를 비판하는 데 필요한 공격용이 친노 비노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 권력을 분할하고 있는 실체인 계파들은 집권 비전이나 정책 제안을 두고 경쟁할 때는 그 이름이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무엇이든 싸울 때, 특히 당직이나 공천 이런 문제로 자리 다툼할 때만 이 계파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계파구조 특성상 계파구조를 해체하려면 먼저 친노를 해체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비노 측의 분당론, 신당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비노 측의 일부는 중도 정당을 내세웁니다. 친노가 진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건데 친노는 실패한 집단이므로 중도 노선으로 선회한다. 이런 논리적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친노는 곧 진보다. 이런 전제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노의 진보 대 비노의 중도 대립 구도는 허구적인 구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파 갈등 구도를 놔둔 채 혁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봤자 당의 근본적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안들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혁신위가 계파 활동 공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계파 활동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파 구도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당 리더십 부재,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약화를 놔둔 채 제도 변경만으로는 새정치연합의 질의 멸렬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혁신위원회가 하는 혁신 과제들은 당 리더십이 제대로 구축되면 정상적인 절차로 얼마든지 다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현재 분당 신당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작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노 측 일각에서 혁신이 활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신당 필요성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당은 성공할까요?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단 신당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신당이 창당되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폭등을 합니다. 아마도 야당 지지자들 마음속에 새정치연합의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신당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입니다. 첫째, 새정치연합을 자극해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가 되려면 신당에 참여할 의원이 두 자리 숫자는 돼야 합니다. 둘째는 신망이 없는 구세대 인물들이 모인 이런 신당일 경우 역설적으로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정치연합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생겨서 새정치연합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안주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당과 혁신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혁신하면 신당론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 친노 해체 등 계파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수준으로 하면은 신당론이 고개를 들지만 혁신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당론의 확산을 일정 수준에서 묶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라는 자극자가 없는 새정치연합은 그럭저럭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흔히 혁신위 활동이 끝난 이후 10월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냐 신당이냐 어떤 갈림길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파 구조가 그대로 있고 신당도 힘을 받지 못하고 혁신인도 어느 정도 당을 바꾸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진정한 혁신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한 채로 총선 대선으로 향할 겁니다. 자, 그 결과는 불문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혁신위원회가 진짜 혁신하는 겁니다. 제도 개편 차원이 아니라 계파 구조 그 자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혁신위원회가 지금 당장 활동을 중단하고 당에 전권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파 정치를 종식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혁신위원회가 친노 성향이라는 매도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부여받으면 먼저 친노를 깨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비노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노는 반친노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데 공격할 친노가 없으면 비노도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혁신위원회는 적당한 위기 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당의 진짜 위기, 전면적 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정치연합이 이 위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해 자기 한계를 스스로 뚫고 나가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친노를 해체하고 친노 보스의 이미지를 스스로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야당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하면 비노 측에게 계속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비노는 어떤 혁신이나 공천이든 모두 친노 패권, 친노의 음모로 몰아갈 것이고 이는 비노에게도 친노에게도 새정치연합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좌우할 변수를 정리해보면 신당,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 개파구조, 문재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신당 혁신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남은 건 개파구조와 문재인인데 이는 문재인만이 이 개파구도를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개파구도를 깨려면 문재인 대표가 친노를 스스로 깨면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더 이상 문재인은 친노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과거에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이걸 정치적 수사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옛날 노래를 계속 들어야 할 겁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